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선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이 시장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뭐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어떤 뭐 경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를 좀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자주 크립토 시장의 새로운 뉴스들을 다루는 이러한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월 18일인데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요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공포라든지 뭐 중립 이런 쪽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순식간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투심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시장의 이제 기대감을 좀 낮추는 듯한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좀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CME 여기 이제 페드워치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25bp 인하 가능성이 61%를 차지하고 있고 동결 가능성이 38%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올라왔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한 주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어땠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결 가능성만 보더라도 21%, 한 달 전만 해도 21%였는데 지금 어느새 한 달 만에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전에 12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0.25bp라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파월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금리 인하라는 것이 어쨌든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크립토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역시나 이제 이런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파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조정받은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월요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K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월의 발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어찌 보면 차트가 굉장히 살벌한데 변동성 살벌하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90K 위로부터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단기적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한국에서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돌파한 상황이고 이제 10K라고 하죠. 이 10K도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만큼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데일리로 현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틀 연속, 그러니까 11월 14일, 15일에는 순 유입이 아니라 순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순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데일리 기준으로 봤을 때였고, 실제로 이제 위클리 기준으로 주 단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주 단위로는 계속적으로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누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유입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빨리 막 단타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매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미넌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59%, 대략 거의 60% 육박하는 수준으로 도미넌스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제 알트장이 좀 오는 것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알트들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이번 주도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 중요
중요한 지표들은 뭐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 뭐 이렇게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CPI라든지 아니면 PPI 이런 것들 물가 관련된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지나갔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만한 어떤 지표들이 크게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가지고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이라고 하면 사실 뭐 물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또 중요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저희 코인소년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텔레그램 방에 브리핑 상세하게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2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AI 테마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또 이런 코인 시장에 AI 테마가 묻은 그런 코인들이 또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뭐 AI 관련된 코인들 쪽 확인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뭐 우리가 최근에 제가 다뤄드렸던 그래스라든지 아니면 바로 노드 프로젝트죠. 델리시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AI 테마가 움직일 때 이렇게 패깅되어서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해 보셔야 될 어떤 테마가 하나 있죠. 바로 디사이. 디사이라고 하는 이 섹터를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창펑자오가 밀고 있는 새로운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난 14일, 11월 14일 날 이렇게 바이낸스의 전 수장이었던 이 CZ 창펑자오의 이 트위터에서 CZ가 이제 이더리움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 디사이 기업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과 함께 바이낸스 랩스에서도 이제 최근 디사이 프로젝트인 바이오 프로토콜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섹터가 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인게코에서 이 관련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쭉 나오는데 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죠. 7일 기준으로 244%, 150%, 109%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단기간에 아무래도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RIF 같은 뭐 이런 코인들은 5일 동안 50배 정도 뭐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정말 많은 하입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준 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섹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 거품이 다시 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밈코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사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수익 인증 글이라든지 뭐 자랑하는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낚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자랑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본인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본인들이 그런 투자를 하면서 잃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정말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찬양하고 뭐 맹신하고 그러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명한 뭐 투자자라면 누군가를 뭐 따라서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뭐 픽 이런 것들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리서치를 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고 단기간에 어떤 뭐 상승률이 뭐 몇만 %다 몇백 %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고 일어났더니 졸업을 했다라든지 뭐 100만 원이 뭐 10억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쭉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지 내 자신의 어떤 투자 원칙이 무너지지 않고 더 길게 보고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렸고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모로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암호화폐 관련된 앱들이 뭐 비트코인 급등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순위가 굉장히 급상승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빗썸 이러한 어떤 거래 앱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플들도 이제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이제 상위권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초입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좋은 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리서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리서치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확신해가지고 모아가고 있는 그 코인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대략 1년 전쯤이었는데, 정확히는 뭐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500만 원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합성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영상 올라온 시기 날짜 기준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 찾아보시면요, 이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DCA, 즉 적립식 매수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비트코인 모아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코빗을 통해서 매일마다 뭐 특정 뭐 금액, 뭐 예를 들면 10,000원씩, 매일마다 10,000원씩 모은다고 했을 때 뭐 1년이면 36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마다 비트코인을 모아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DCA를 했을 때 정말로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에서도 멘탈 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고, 떨어지면 오히려 내 평단 낮출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투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는 것.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뭐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을 좀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최근 지표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소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이 입금이 되거나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거는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 파란색 선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인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거의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뭐 개인 지갑으로 뺀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을 모아 가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모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뭐 이미 뭐 1억이 돌파되고 뭐 90K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너무 많은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또 DCA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또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약간 리스크를 좀 낮춰가면서 비트코인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만큼 다시 뭐 조정, 어떤 명분을 줘서라도 또 조정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반감기도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끝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장 관련된 어떤 브리핑 하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총알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체크하셔야 될 내용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브리핑을 좀 해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이런 영상들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